서실장의 도전실무 톡톡 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개인조정 메뉴를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조정 메뉴로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봤던 회사 기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시고, 자, 이제 개인조정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표준 재무제표를 완성하고요. 자, 표준 재무제표는 회계 쪽에서 기장하고 표준이 한 번씩 들어갔다 온 다음에 여기 와서는 한 번씩 새로 불러내서 저장키 한번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 재무제표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 확정하는 부분, 그래서 총 수익금액 조정과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을 하시고요. 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경우에 임대보증금 총수입에 대한 계산, 간주임대를 계산합니다. 자, 이때 올해부터 주택 임대와 관련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서 서식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타소득도 같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타소득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할 때 그때 주택 임대업에 대해서 분리과세 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과세 할 것인가 선택인데요. 자, 여기 이 안에서 일단 1차적으로 주택 임대업과 관련된 작업은 부동산 임대 보증금과 관련된 총수익금액 조정을 하면서 여기서 주택 임대업을 추가로 같이 반영을 할 것이다 라고 먼저 개념적인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목별로 조정을 하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각 과목별로 나왔던 내용들을 조정한 걸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 때와 달랐던 부분이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법인에서는 저희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작성을 할 때 여기 을지에서 유보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은 자본금과 적립금 이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로 유보사항에 대한 것만 남겨놓는 정리해놓는 부분이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부금 그 다음에 조정 명세서인데요. 저희 처음에 이제 기장 의무 판단할 때, 자, 복식부기 의무자에는 자기 조정과 외부 조정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추계 신고자 이렇게 나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조정과 외부 조정은 둘 다 복식부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조정, 외부 조정 다 어떤 개념이냐면 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여기에 뭐 추가로 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까지. 자, 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라서 복식부기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수익금액 조정, 과목별 조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조정계산서까지 만드는 사람들을 복식부기 의무에 의한 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업을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정계산서까지 작성을 해야 이 회사 코드에서 이 회사 코드가 지금 종합소득세라고 되어 있는 이 회사 코드가 규모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규모라면 조정계산서까지 작성을 해놔야 된다라는 것이고,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은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업장 회사 코드가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복식부기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간편장부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모에 따라서 이 회사 코드 안에서 진행해야 될 업무량
예,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계산서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조정계산서까지를 작업을 해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이 회사 코드의 매출액 규모가 전년도 기준 했을 때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라고 하면 간편장부에 해당되는 서식이 여기 2개 있습니다. 이 2개에 해당되는 것만 전자신고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수익금액 및 조정명세서, 여기 나와 있는 조정후 수익금액서 이런 부분 작성하지 않고, 예, 간편장부 대상자는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그 다음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요 2개 서식만 들어갑니다. 대신에 접대비 조정이나 또는 지급이자 조정은 할 수 있는데요. 간편장부도 조정은 하는데 그 내용이 이쪽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규모에 따라서, 예, 서식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추계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예, 또는 단순 이 경비율에 의한 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예, 추계신고자 관리와 관련된 메뉴를 활용을 해서, 예, 자기 소득 금액을 계산해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러 갑니다. 자,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한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건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이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이런 것과 관련된 항목들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서까지 가야, 예, 여기까지 가야 세액공제 할 금액, 세액 감면할 금액 이런 부분들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인과 좀 다른 부분은, 자, 회사 코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101번에 사업소득과 관련된 복식부기, 그리고 외부조정 규모이다. 자, 그리고 102번에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데 여기도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외부조정이 있다. 뭐 103번에는, 예, 사업소득을 하고 있는데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간편장부에 해당되는, 예, 규모에 대한 기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회사 코드를 각각을 놓고 본다라는 거죠. 회사 코드마다 각각 놓고 봐서 부가세 신고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각각 사업장별로 결산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한 곳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가 가장 큰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곳을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예, 그래서 한 곳에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요. 나머지 2개의 회사 코드는 각각 자기 규모별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일까지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1번 회사 코드에서는 복식부기니까 여기 조정계산서 작성하는 것까지 들어와야 되고, 102번 부동산업에서도 역시, 예, 표준재무제표, 그 다음에 수익금액 확정하고 과목별 조정을 해서 조정계산서까지 작성하고 땡! 더 이상 안 나가요. 자, 그 다음에 103번 사업소득에서는 간편장부까지만. 그러면 기장을 해서 결산해가지고 표준재무제표를 만들고 싶다. 만들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간편장부에 해당되는 이 2개 서식만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규모별로 작업을 끝내고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려고 한 곳을 지정해서 소득공제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런 부분을 작성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본공제,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이런 부분들은 다 합쳐진 종합소득 한 곳에서만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곳에서만 작성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성실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여기 나중에 성실신고에 해당되는 확인 서류만 추가로, 예, 작업을 하나 더 할 건데요. 자, 추가 작업은 법인과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법인 때처럼 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권 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 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성실신고 확인해서 필요한 서식을 조회하고 작성해서 추가로 첨부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작성이 되고 나면 이제 전자신고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작년과 좀 달라진 내용은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지방세까지 같이 신고를 같이 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 신고서 하나 신고해서 마감을 하게 되면 마감해서 전자신고가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지방세를 포함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방세가 따로 분리가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전자신고 마감하면 종합소득세만 마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전자신고 제출할 때 이때 지방세 신고가 추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바로 납부서까지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해서 홈택스 제출하시면서 홈택스에서 지방세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서 작성 또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서 작성 이렇게 규모별로 구분해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인 프로세스 이해하시는 게 가장 먼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정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총수익 금액 해가지고 저랑 같이 직접적인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